방금 소개받은 권지혁 박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발표드리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6가지 다 얘기하려면 1시간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오래 할까봐 걱정이 되는지 방금 전에 손한나 대표님께서 와셔갖고 빨리 끝내라고 주문을 하셔서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생략하고 제가 여러 가지 좀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진도 있고 제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설명하는 걸로 이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38선을 돌파해서 남침을 했죠. 그러니까 이틀 후인 6월 27일 뉴욕에 있는 유엔에서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유엔의 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나라죠. 5나라인데 그때는 자유중국이 포함됐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아니고 6.25가 일어날 때는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 그러니까 미국, 자유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소련이었죠. 이렇게 5나라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나라가 유엔군을 파병하는 걸 찬성해 줬기 때문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6월 27일 날 안전보장이사회 거기서 한국에 파병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이 6월 27일인데 한국에 파병하는 것이 결의가 되자 막바로 당시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당시에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 휘하에 미군 부대를 한국 전선에 투입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일본에서 육군이 배 타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공군이 제일 먼저 한국전에 개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6월 27일 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에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점령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7월 17일 날 이렇게 유엔기를 전달받아서 정식으로 유엔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장소는 일본 동경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 건물의 옥상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은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엔 가입 회원국이 몇 나라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193나라입니다. 193개. 그런데 유엔이 1945년에 처음 창설될 그때는 회원국이 51개국이었어요. 51개국. 그래서 유엔이 창설됐습니다. 그런데 6.25 때 그때는 전 세계 국가가 91개국이었습니다. 91개국. 그 91개국 중에 우리 한국에 직접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16나라고 나머지 의료 지원 부대를 보내거나 또는 물자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 다 합쳐서 67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91개 국가 중에 3분의 2 이상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 나라, 그것도 우리가 당시에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은 뭐 K-팝 무슨 K 어쩌고 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나라가 알려졌지만은 당시에 이 동북아시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한반도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91개 국가 중에 67개 국가가 한국의 군대를 파병하거나 의료부대를 파견하거나 또는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67개국, 이거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참여했다는 건 앞으로도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도와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전쟁 후에 월남전은 몇 나라가 도와줬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랍 전쟁, 수많은 전쟁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도와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국전쟁의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엔의 도움을 감사하게 생각해갖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맞습니다. 저 유엔데이라고 해서 10월 24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승만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조금 지나더니 뭐 어느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방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한 나라를 많은 나라가 도와준 그런 경우가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2010년에 기네스북에 67개 나라가 한 나라를 도와준 거, 여기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기네스북에서 정식으로 이 케이스를 세계 기록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이것은 9.28 서울 수복하고 1950년 10월 27일 이 67개국 우리나라를 도와준 67개국의 국기를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들고서 광화문 앞을 세종로 도로를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친일파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제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일본과 우리가의 관계는 정말 감정이 많이 쌓여있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뭐 분노나 이런 것을 계속 갖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지금 북한이 중국이랑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든지 남한을 쳐내려고 하는 판에 우리가 한국, 미국, 일본의 3국의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11월 14일 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유엔사 17개국의 국방장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회의를 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회의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유엔사와 우리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자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유엔사 17개국, 유엔사 17개국이라는 것은 오늘 기준입니다. 17개국이라는 건 6.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한 14나라, 그리고 의료진을 파견한 3나라, 합쳐서 17나라입니다. 여러분들 G7,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G7이라고 그러죠? 이 7개 나라. 그 중에 독일이랑 일본만 빼고 그 5나라가 전부 그 유엔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조만간에 독일도 이 유엔사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일본인데 일본은 뭐냐? 일본은 유엔사에는 끼어있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국방에 특히 한반도 위기 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25 전쟁 때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오는 병력 그리고 모든 전쟁 물자들 그게 여러분들 어디로 도착한 줄 압니까? 바로 일본의 사세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세보 항구에서 군인들이 내려갖고 장거리 그 항해를 한 군인들이 거기서 약간 휴식도 취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최종 한국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훈련도 하고 기름도 받고 탄약도 보급받고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사세보 기지라는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이 한국전쟁 동안 우리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원산 상륙작전, 우리 인천 상륙작전은 많이 알죠? 원산 상륙작전은 잘 몰라요. 원산 상륙작전에 그 북한이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경험해봤고 쓰라린 경험으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원산에다 바다의 원산 앞바다에 미국 함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기뢰를 엄청나게 설치했습니다. 그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게 우리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 해군은 없었죠. 태평양 전쟁 때 있던 일본군 소해정 부대원들이 미군 산하에서 함께 와서 기뢰 제거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흥남 철수작전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부러라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걸 잠깐 장황하게 얘기한 거는 만약에 한반도에서 또 북한이 한반도를 우리 남한을 침공할 경우에는 일본이 한반도를 지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중요한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6.25 때 했던 것처럼 지금은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일본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인 감정도 있지만은 이런 현실을 인정할 건 인정해서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엄청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 조약을 맺을 때 거기에 미국 측에서 일본 측에 뭐를 요구했냐면은 일본은 앞으로 미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엔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기지를 제공해야 되고 또 후방 기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조항이 미국과 일본 상호 방위 조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도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의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유엔군 기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미리 못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 이 근거에 의해서 일본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주요 미군 기지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7개 미군 기지가 유엔군 기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호주, 프랑스 이런 데서 오는 유엔군, 해군, 공군 병력, 지상군 병력들도 필요한 경우에 일본에 있는 여기 지도에 나오는 기지들을 통해서 한국 전선에 투입되게 됩니다. 미군 기지는 사실상 저보다 더 많습니다. 지도에 나오지 않은 혼수섬, 일본의 제일 큰 혼수섬에 뭐 미사와 공군 기지라든가 여러 기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리적으로 봐서 한국에 투입되는 부대가 지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한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유엔군 후방 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에 사세보 항구라고 있죠? 요새 사세보 해군. 그거는 미군 기지로서는 우리나라에 제일 가깝고 또 중국에 제일 가까운 기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세보 군함을 상당히 우리 안보 지원 기지로 중요히 여기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 사세보 기지를 목에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세보 기지입니다.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 설명하면 한 10분 걸리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사세보 기지 안에는 미군 기지입니다. 그 보면은 그 바닥에 일본 국기와 미국 국기가 지금 이 미군 기지 연병장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강력한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가데나 공군 기지입니다. 우리 한반도 유사시에 여기서 미군기들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지금 활주로에 있는 것은 P3C 대잠수함 초계기입니다. 미군 건데 여기 가데나 기지는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지금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뭡니까? 네? F-16입니까? F-35입니까? F-35 우리도 있어요.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F-22입니다. 이 가데나 기지에는 F-22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이 만약에 발발하면 F-22 전투기들도 한국전에 막바로 투입되게 됩니다. 그만큼 일본이 우리한테 중요한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쓴 원고는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아까 손 대표님이 유인물로 책을 만들어서 주시겠다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다시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1950년 6월 27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한다는 그 결정을 한 것이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총을 서로 쏘는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1953년 7월 27일에 맺은 휴전조약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1950년 6월 27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병하는 결정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휴전조약이 다 이제 끝납니다. 그러므로 만약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였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나라, 그중에 중국이랑 러시아가 들어있는데 그 나라들이 유엔군 파병을 찬성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 맺어진 다음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유엔군은 우리나라를 도우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데 유엔군 사령부가 가장 큰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떠들어댈 때는 꼭 같이 바늘에 실가는 식으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이 듣기 좋은 평화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종전선언이라는 듣기 좋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 끝내는 것은 서기 4세기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말한 것으로 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감사합니다.